안녕하십니까, 카박스 김차돌입니다. 플래그십 SUV의 원조격인 레인지로버 보그입니다. 이 차량 예전에 사막의 롤스로이스라는 말로 유명했던 차량인데요, 롤스로이스에서 SUV 모델인 컬리너를 출시를 하면서 이제 레인지로버 보그는 사막의 롤스로이스 짝퉁 아니야, 그런 말이 나오기까지 했습니다. 그 뒤로 여러가지 악평들, 전자장비의 장고장, 엔진의 문제 등 이런 이슈들이 떠오르면서 보그의 격이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. 하지만 최근 유튜브에서 보그를 검색을 하다 보면 욕하면서 또 산다, 1억이 넘어도 보그를 사야만 하는 이유, 장고장이 많아도 보그가 최고인 이유 등등 여러 호평의 영상들을 접할 수 있는데요, 처음에는 신차가 2억이 넘는 모델이었는데 지금은 6만 킬로 만에 중고차 금액이 60%나 빠져서 7, 8천만 원대에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보그 모델입니다. 과연 중고차 8천만 원이나 하는 모델이 몇 년이 지난 이 흐름 시점에 디자인의 느낌은 어떤지, 그리고 차량의 퀄리티는 얼마큼 유지가 되는지 등등 한번 저희랑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레인지로버 보그 외관 디자인부터 보시도록 할 텐데요, 전면에서 이 차량을 봤을 때 굉장히 웅장한 벌크감을 보여줍니다. 이렇게 큼에도 불구하고 미국식의 투박한 벌크감이 아닌, 뭔가 이 엣지를 살살살살 굴림으로써 투박한데도 세련된 그런 유럽식의 고급진 벌크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이 레인지로버 보그가 4세대 모델인데 출시한 지 벌써 8년이 되었습니다. 보통 대부분의 차들은 6년에서 8년이 지나면 구형을 넘어서서 구식 같은 디자인을 보여주기 마련인데, 이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에는 뭔가 그 레인지로버만의 디자인 아이덴티티, 이 그릴, 라이트 이런 부분들이 일체성을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정말 세련된 그런 디자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. 저만 느끼는 그런 부분이 아니죠. 저는 사실 이 레인지로버가 전면의 이런 웅장한 디자인보다 측 후방의 디자인을 굉장히 높게 사고 있는데요, 한번 보시도록 할까요? 이 옆면을 보시게 되면 여느 SUV, 요즘 SUV들은 중간중간에 트림을 넣으면서 기교를 굉장히 부리기 마련인데, 정말 이 여백의 미, 그냥 그 자체로도 한 폭의 그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옆면의 디자인인 것 같아요. 그 부분에 이렇게 L자 트림 을 넣음으로써 뭔가 물 위를 요트처럼 쫙 우아하게 뻗어갈 것 같은 그런 디자인,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? 또 더군다나 요 롤스로이스 컬리넌처럼 아래로 갈수록 안으로 말려드는 그 디자인, 정말 바퀴만 없다면 물 위를 떠갈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. 아,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? 이 L자 트림 정말 유명하죠? 숏바디의 경우에는 요 아가미가 바디와 같은 컬러, 롱바디의 경우에는 다른 컬러로 들어가요. 그러다 보니까 아가미를 튜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사실 모르셨죠? 이 옆에서 앞부분부터 뒤로 이어지는, 아래는 그 제 바디 컬러, 위쪽은 하이그로시를 넣음으로써 정말 세련되게 뒤로 이어지면서 이 캐릭터 라인이 알게 모르게 뒤로 갈수록 점점 좁아듭니다. 즉 전면의 웅장함을 앞에 딱 보여주고 뒤로 갈수록 요트의 그런 흐름, 배 뒷공무니가 좀 얇게 빠지는 그런 듯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자, 한번 뒷모습 한번 보시죠. 전면에 그 웅장한 디자인은 뒤로 하고 뒤로 갈수록 뭔가 모아집니다. 그리고 대형 SUV에 걸맞지 않게 요 라이트, 정사각형의 테일 램프가 굉장히 이 세련된 요트의 뒷모습 같은 느낌을 들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. 미국차 그런 디자인들, 전면도 크고, 에스컬레이터 같은 경우는 뒷면에 테일램프도 엄청나게 긴 게 들어가고 정말 뒤도 굉장히 웅장한데, 이 유럽식
특히나 또 이 영국식만의 디자인, 정말 디테일을 깔끔하게 만드는 이거, 전 정말 지금도 이 차가 너무 이쁜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플래그십 SUV의 원조격인 이 트렁크, 위아래로 열리는 양문형 이 트렁크, 늘 이 차가 욕심나는 디자인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. 정말 요즘에 뭐 BMW도 레인지로버의 그런 DNA를 계승해 가지고 이렇게 뒤트렁크가 양문형으로 열리는데, 이 안에다가 물건을 넣고 어디 산을 다니건 캠핑을 다니건 오프로드를 다니건 정말 떨어지지 않고 안정감 있게 물건을 채우는 그런 안정감, 그리고 안을 만졌을 때 이 양털은 아니지만 뭔가 폭신폭신한 이 느낌, 정말 이 레인지로버 보그가 아직까지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런 부분에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실내 얼마나 고급지고 얼마나 편한지 실내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? 가보시죠. 여러분, 발판 나오는 거 보십시오. 정말 이렇게 이 레인지로버는 이 발판 위를 딛고 디딤돌처럼 올라가는 것이 또 백미인 것 같아요. 타보지 않으면 이 느낌 모르는데, 뭐 X5, X6, GLE 뭐 이런 차들 발판 없지 않습니까? 이 정말 플래그십 SUV 한 단계 디딤돌로 얻는 그 느낌 최고입니다. 자, 실내 한번 보시죠. 이 보그 실내에 들어왔는데요, 일단 운전석에 앉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, 호텔에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. 왜 그런 거 있잖아요, 여러분. 호텔에 가면은 뭔가 그 호텔만의 산뜻한 느낌. 아마도 호텔을 들어갔을 때 천장이 높고, 그리고 일반 방보다 방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공간감에서 느껴오는 그 상쾌한 느낌. 일단 천장의 높이가 다른 SUV들 탔을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, 눈앞의 시야감, 그리고 공간감 덕분인지 호텔에 들어와 있다는 느낌, 손에 만져지는 이 우드 트림들, 가죽들, 정말 일부 버튼 몇 개 빼놓고는 정말 고급집니다. 왜 레인지로버 보그 하는지를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느껴져요. 그리고 더군다나 이 팔걸이, 가죽에 닿는 이 팔걸이 덕분에 운전을 할 때 딱 양쪽 팔걸이에 팔을 얹고 운전대만 잡으면서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왜 요트를 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구나 라고 느껴져요, 포지션 자체부터. 그리고 이 4.4L 디젤 엔진, 그리고 에어소스 덕분에 뭔가 시내 주행을 할 때 출렁출렁한 감이 있지만 뭔가 부드럽게 느껴지고, 또 투어링 모드로 고속도로를 운전을 할 때 정말 부드러운 이 출렁출렁한 느낌인데도 고속도로에서는 잡아 제끼면 잡아 제껴진 대로 차가 따라가는 그런 느낌 덕분에 요트를 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평들이 많은 것 같아요. 정말 눈앞에 보여지는 이 우드 정말 이쁘지 않습니까? 진짜 이 팔걸이에도 보이는 우드, 그리고 각종 크롬들, 가죽들, 정말 뭐 하나 심지어 이렇게 천장까지도 패브릭이 아닌 가죽을 다 덧대놨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차 보그를 다른 경쟁 모델에 비해서 1억이 비싸도 오토바이오그래피를 사고, 그리고 욕하면서도 결국은 이 차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들이 정말 앉아있는 포지션에부터 눈에 보이는 그런 모습에서 모두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진짜 고급지네요. 지금 이 차가 출시된 지 8년이 됐습니다. 4세대 모델이 나온 지. 근데 이 센터페시아 90같이 보입니까? 여전히 정말 갖고 싶은 욕심을 불러일으킬 만큼 세련되고 뒤처지지 않은 디자인을 지금도 보여주고 있어요. 심지어 페리 전 모델인데도 말이죠. 자, 그러면 한번 뒷좌석에 앉아서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? 뒤로 가보겠습니다. 자, 2열에 한번 앉았는데 이 모델 롱바디 모델이다 보니까 이 팔걸이를 내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야, 여러분, 이 공간감 한번 보십시오. 무릎의 공간감, 정말 다리를 쫙 뻗어도 될 만큼 이 공간감, 그리고 이 리클라이닝이 되는 2열 시트, 자동으로 리클라이닝이 됩니다. 그리고 전자식 커튼, 모니터, 그리고 이 앞에 보이는
정말 나를 존중해 주는 것 같은 탁자 같은 이 센터펫이야. 물론 통풍 시트, 열선 시트 다 모두 에어컨 조절까지 다 가능합니다. 핸드폰 충전도 되고요. 왜 이 차를 회장님들이 선택을 하는지, 대형 세단 하나 두시고 SUV로도 이 차를 선택하는지 2열에 앉아보니까 느껴지는데요. 지방을 갈 때 그래도 대형 세단이 물론 앉아서 편하기도 하지만 약간의 좀 개방감, 그런 거는 조금 부족하잖아요. 근데 이 레인지로버 보그는 2열에 앉아 있으니까 이 높이에서 오는, 그리고 전면에서 보이는 그 시야의 개방감, 그리고 각종 이 편의 장비, 야, 정말 내가 존중받는 느낌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차인 것 같아요. 왜 2억이 넘는 SUV를 사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차가 이렇게 판매량이 많은 이유를 뒤에 앉아보니까 또 느끼게 됩니다. 그리고 센터페시아의 컵홀더, 이렇게 앉아있으면 안정감이 느껴집니다. 그리고 이 시트의 착자감, 허리까지도 잘 받쳐주는 이 착자감 정말 좋네요. 정말 왜 보그 하는지, 몇 년이 지난 이 모델, 신차보다 60% 감가된 이 모델을 중고시장에서도 왜 아직도 보그가 인기가 있는지 영상에서 느껴지시나요? 자, 그러면 여러분 차 금액부터 한번 볼까요? 이 차량은 보그 4.4 디젤 오토바이오그래프 LWB 롱바디 모델입니다. 17년 각자 64,000km 뛴 모델이고 신차가 2억 300만 원이지만 5년 만에 무려 60% 감가가 되어서 현재는 8천 중반 정도 하는 모델입니다. 신차 금액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60%가 감가가 되어도 8천만 원이나 하는 그런 모델인데요.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생각은 틀려집니다. 대부분의 차량이 60, 70% 정도의 금액이 빠지게 되면 그냥 겉껍데기만 화려하고 실내 이런 버튼이나 이런 재질들이 다 노후화되어 있는데, 이 모델은 좀 전에 리뷰에서 보셨겠지만 가죽 질감, 우드의 질감들이 아직도 세련되고 살아 있습니다. 이 보그 신형 모델이 공개가 되었다 하더라도 뭐가 바뀌었어 할 만큼 디자인의 아이덴티티가 곳곳에 존재하기 때문에 여전히 이 차는 우아하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. 즉, 이 중고차 모델을 산다 하더라도 굉장히 내가 스스로 외관에서나 실내에서나 만족감을 그런 주는 모델이라는 점이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보그를 지금 이게 60, 70% 정도 감면된 중고차를 구매하려고 할 때 고민이 많아집니다. 숏바디냐 롱바디냐가 아닌 5.0 슈퍼차저냐 아니면 4.4 디젤 모델이냐. 자, 5.0 슈퍼차저 정말 엔진 반응성도 좋고 정숙성도 좋고 너무 좋습니다. 근데 문제는 이 연비, 정말 눈물 나는 연비를 보여줍니다. 자, 그럼 반면에 이 4.4L 디젤 모델 엔진 한번 뻗었다 하면은 오링을 하는데도 3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고 신품 엔진으로 교체하는데 6천만 원이나 듭니다. 한번 고장났다 하면 그냥 새 차 살 걸, 괜히 중고 사갖고 하는 눈물이 나는 그런 모델이기도 합니다. 심지어 엔진의 고장률에 대해서 공업사 사장님이나 딜러들이나 어드바이저한테 알아봤을 때 무려 50% 정도나 가능성이 있는 복골복의 경우라고 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4.4L 디젤 엔진이 중고시장에서 인기가 많냐? 바로 이렇게 큰 덩치를 굉장히 민첩하게 끄는데도 불구하고 연비가 10km 넘게 나오고, 그리고 디젤 엔진인데도 정말 그 요트의 감수성을 불러일으키는 부드러운 주행감을 보여줍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엔진이 굉장히 아직도 인기가 많은데, 저 역시 보그를 볼 때마다 지금은 보그차 중고가 많이 빠졌나? 그런 고장이 나더라도 쉽게 고칠 수 있는 또 중고 부품들이 많이 돌아다니지 않나라는 그런 것들을 검색을 하면서 아직도 보그를 사려고 꿈꾸고 있는 그런 차인 것 같습니다. 여러 가지 장고장과 엔진의 고민에도 불구하고 늘 항상 보그가 욕심이 나는 여운을 남기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. 오늘 보신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, 여러분의 이런 좋아요, 구독 버튼이 다음의 영상,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힘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카박스의 김차돌이었습니다.